6월 모의고사 주요 문항풀이 시작할게요. 너무 쉬운 문제 그런 거 좀 넘어갈 거고 그래서 18번 그리고 20번 이건 좀 많이 어렵고 좀 괜찮은 문제였고 그 다음에 21번 얘는 부등식 문제가 되겠고요. 26번도 부등식 그리고 29번은 여러 가지 방정식이에요. 시험 범위 체크해 주시고 그다음에 마지막 30번 고민을 좀 했는데 결국 부등식 내용이 들어가기는 해서 그래서 이거까지 같이 풀어볼게. 그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문제가 되겠네요. 그 뭐 매번 풀이 영상 때마다 하는 얘기지만은 그냥 생으로 풀이를 보기보다도 먼저 본인이 연습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풀이를 비교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좋을 거야. 그러니까 냅다 그냥 설명만 보지 말라는 거지. 자, 18번 보시면 이제 연립부등식이고 주어진 연립부등식을 만족하는 자연수 x가 두 개가 되는 모든 정수 a 합을 물어봤어요. 그러면은 뭐 밑에 거는 그냥 풀 수 있지. 2x가 2보다 크다니까 x가 1보다 크다고. 그다음에 위에 있는 거는 이제 절대값 있으니까 그 항상 얘기하지만 정의를 이용한 풀이도 할 수 있어야죠. 케이스만 나누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얘가 지금 이렇게 되지. 그래서 양변에 1까지 더해주시면은 그럼 이렇게 될 거야. 자, 그랬을 때 양변에 A를 나누고 싶은데, 근데 A가 이 부등식에서 양변의 숫자를 나눌 때 양수냐 음수냐를 체크를 잘 해주셔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케이스를 나누어서 풀 수밖에 없어요. 자, 첫 번째 A가 0보다 커. 그러면은 첫 번째 부등식 여기서 양변에 A를 나누면, 그러면은 이렇게 될 거야. 그리고 두 번째 얘는 이걸로 고정이고요. 그래서 이거랑 겹치는 x가 자연수가 총 두 개가 되는 정수 얘를 찾을 건데 그 수직선을 그려보시면 하나가 x가 1보다 크다 이렇게 생겼죠. 그리고 얘를 그릴 건데 a가 양수니까 얘는 음수 얘는 양수가 될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a분의 20보다 크고 a분의 22보다 작다 대충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근데 여기에서 자연수가 두 개 나와야 돼요. 그러려면은 어떻게 자연수가 두 개이려면 그게 2랑 3이어야 될 거야. 4는 들어가면 안 되고. 그치? 그래서 A분의 22는 3과 4 사이에 있는 게 안전빵이겠고, 구멍이 뚫리는 녀석이니까 4랑 같아도 되겠죠? 그래도 겹치는 게 2랑 3만 들어갈 테니까. 그래서, 자, 이거 만족하는 정수 A 다 세시면 됩니다. 뭐 양변에 A를 곱해서 정리해도 괜찮고요. 그냥 바로 A는 하나씩 넣어봐도 괜찮아요. 그러면은 5 넣으면은 안 되지? 그러면은 5, 4, 2, 5, 4보다 커버리니까 그쵸? 그러면서 5는 안 되고 6이랑 7 이렇게 되겠네요. 음, 이렇게 할 수 있겠고 두 번째 똑같이 하면 돼요. 이번 A가 0보다 작아. 그러면 여기서 양변에 A를 나눌 때 부동 방향이 반대로 바뀌면서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A분의 22보다 크고 마이너스 A분의 20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거의 똑같아요. 예. 그러면은 얘보다 크다 이렇게 생길 거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a분의 22가 음수가 되겠지 이번에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a분의 20. 그러면 아까랑 거의 비슷하죠. 자연수가 두 개가 되는 거니까 2랑 3이 돼야겠고 그렇게 해서 마이너스 a분의 22 3보다 크고 4보다 작거나 같으면 돼. 그래서 만족하는 a 범위 마이너스 6과 마이너스 5 이렇게 해서 a 다 더하시면은 답은 2가 되겠습니다. 얘가 제일 어려운 문제였는데, 자, 보세요. x에 대한 연립부등식 해서 2차 부등식인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0보다 작다는 2차 부등식, 0보다 작다는 2차 부등식인데, 그럼 다 아시겠지만, 뭐, 0보다 작다면은 일반적인 상황에서 해는 다 이렇게 생겼을 거야. 그치? 뭐, 얘도 뭐 이렇게 생기지 않았을까 예상을 해보는 거예요. 어, 뭐, 붕 떠 있을 수 있지 않나요? 얘가 뭐 붕 떠 있어, 예를 들어서. 그럼 0보다 작다 해가 없어. 근데 연립부등식인데 해가 없어버리면 겹치는 것도 없으니까 해가 뭐 그러면 이제 연립부등식에 해가 없어지니까 조건에 만족하지 않을 거고. 자, 근데 이거 만족하는 거 겹치는 거 구해봤겠지. 연립이니까. 근데 그렇게 했더니 해가 이렇게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다 미리 적어놓을게. 지금 이거 겹치는 걸 했더니 이 각각 수직선 그려가지고 겹치는 부분을 구해봤더니 그 영역이 이런 식으로 나와줘야 돼요.
그랬을 때 다음 보기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인데 일단 나는 이 문제가 시험 문제 그대로 나오지 않고 좀 변형해서 나오지 않을까를 감안해서 설명해 줄 거야. 그냥 밑에 기억니은 디귿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문제 풀 거야.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A랑 B에 대한 범위, 값을 구한다 이런 느낌으로 접근해 볼게. 자, 아까 했던 얘기 마저 하면은 얘랑 얘 수직선을 그려 보면은 뭐 이렇게 생겼다 얘기했지. 근데 이거랑 뭐 겹치는 부분을 뭐 구해본다 쳐봐요. 그랬을 때 백날 첫날 겹치는 부분을 구해도 있지 이런 형태가 절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즉 얘가 2차, 얘도 2차로 같이 해서 연립을 했을 때 절대로 겹치는 부분이 이런 식으로 뭐보다 작다라는 게 나올 수가 없다는 뜻이야. 그럼 뭔 소리야? 둘 중 하나는 2차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이게 첫 번째 포인트야. 둘 다 2차 부등식이면 절대 겹치는 게 이렇게 나올 수가 없다고.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얘가 0일 수도 있고 2차가 죽어야 된다고 또는 얘가 0일 수도 있다라는 식으로 접근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할게요. 첫 번째 케이스. 이 A가 0인 걸로 한번 시작해 볼게. 자, 그래서 첫 번째 A가 0이에요. 그럼 주어진 연립분호식 다시 쓰이죠? A가 0이면 첫 번째 게 지금 이렇게 생겨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것도 A에다 0만 넣어주면 이제 이런 식으로 만들어질 거야. 그치? 예. 그랬을 때 이거를 연립해서 이렇게 나올 수 있을까를 이제 검사를 해보자는 거죠. 자, 근데 좀 더 얘가 짜증나는 게 뭐냐면 이거 이항에서 저 정리하면은 그럼 bx가 마이너스 뭐 이렇게 할게. 이거보다 작다가 나오잖아. 그 양변의 b를 나눠야겠지. 근데 양변의 b를 나누는 과정에서 b가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 있으니까 케이스가 좀 갈리겠네요. 그치? 그래서 어쩔 수가 없어. 케이스 나눠 여기서 또 나눠 봐야 돼. 그러니까 얘를 1 번으로 하고 그러면은 자 지금 A가 0이라는 상태에서 그 와중에 케이스도 나누자는 거야. B가 0보다 클 수도 있고 B가 0보다 작을 수도 있고 이걸 해 보자는 거죠. 오케이? 자 그래서 으쌰 왜 안 돼. 자 그래서 한번 해 볼게요. 저 B가 0보다 크다 가정해. 그러면은 첫 번째 부등식은 x가 마이너스 b분의 b 플러스 1보다 작다일 거야. 그리고 두 번째 거 얘는 x로 묶어주면 되겠다. bx로 묶을까요? bx로 묶으면은 x로 묶게 미안. 그러면은 x로 묶어서 bx 플러스 b 플러스 1 이렇게 되겠네. 그 얘는 x축과 만나는 점이 0이랑 마이너스 b분의 b 플러스 1이지? 그치? 근데 b가 양수라 했으니까 이건 음수가 될 거야. 그렇게 하면은 뭐 마이너스 b분의 b 플러스 1보다 크고 0보다 작다 이 정도가 될 거고 수직선을 그려보는 건데 우리 목표를 잊으면 안 돼요. 우리 목표는 얘랑 수직선 그려서 연립했을 때 해가 이런 구조가 나올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걸 잊지 마세요. 자, 그러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절대 안 돼, 얘도. 왜냐면 지금 첫 번째 거 그려보시면은 마이너스 뭐 b분의 b 플러스 1보다 작다 이렇게 나올 것이고 얘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렇게 되니까 얘 겹치는 게 없네. 얘 그냥 생으로 안 되거든. 자, 그래서 b는 0보다 크면 안 되구나. 그럼 b가 0보다 작으면 어떨까를 해보는 거지. 0보다 작으면 그러면은 여기서 양변의 b를 나눌 때 그럼 부동호가 바뀌어가지고 x가 마이너스 b분의 b 플러스 뭐 이렇게 나오겠죠. 그치? 그 다음 잘 봐. 근데 이 순간 얘는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얘가 안 된다고 나왔지. 근데 결론은 사실 얘도 안 돼. 그래서 A가 0일 수가 없다가 그 중간 결론이거든. 이게 절대 안 돼. 이게 더 실험을 할 필요도 없는 게 뭐냐면은 자, 얘 수직선 그린다고 쳐. 그러면은 뭐 어쩌고보다 크다 나오죠? 그치?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거 푼다고 쳐. 이거 푼다고 치면은 그러면은 B형보다 위로 볼록이지 위로 볼록인 이차함수인데 0보다 작다를 풀게 되면은 대충 이렇게 생겼겠네. 그치? 그러면 뭐보다 크고 뭐보다 작다 이런 식의 해가 나오지? 그러니까 막 이렇게 나오겠지. 그치?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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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겹치는 부분이 이게 나올 수가 없어요. 백날 첫날 해도. 그치? 예.
그래서 뭐야? A가 0보다 0이랑 같다 가정했을 때 B가 0보다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물론 B가 0인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지. 근데 A랑 B가 둘 다 0이면은 이 부등식 뭐 이렇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안 되거든. 그러니까 무슨 뜻이야? A가 0인 건 다 안 돼. A가 0이라 가정했을 때는 절대로 이런 형태의 해가 나올 수가 없다라는 중간 결론이 내려져요. 그래서 아하 얘는 안 되고 얘가 0일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얻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옆에 좀 치워놓을게. 이렇게 치워놓고 자, 그래서 두 번째 케이스죠. 두 번째 케이스 A 플러스 B가 0일 거야. 이건 100%일 거야. 자, 그럼 주어진 부등식 그러니까 B가 마이너스 A랑 같은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AX 제곱 그 다음에 이거 사라지고 더하기 1이 0보다 작다. 그 다음에 얘가 사라졌고 얘가 또 0이고 그럼 X 플러스 A가 0보다 작다네. 그치? 자, 그래서 얘는 좀 상대적으로 수월하네. 밑에 있는 부등식 이 녀석은 수월하네. x가 마이너스 a보다 작다니까는 뭐 이렇게 나올 것이고 그다음 얘를 잘 봐. 얘 잘 보면 a가 지금 얘 이참수인데 a가 만약 양수면은요. 얘 양수면 어떻게 생겼니? 0콤마 지나면서 이렇게 생겼지? 그러면 0보다 작다면은 해가 없네. 얘가 해가 없어져 버리네. 근데 해가 없으면 연립했을 때 해가 이렇게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자동으로 a는 음수일 수밖에 없어. A가 지금 음수여만 가능할 거야. A가 음수? 그러면은 B랑 A는 마이너스라 했으니까는 B는 양수가 될 것이고. 그쵸? 자, 그래서 지금 이 그래프를 좀 디테일하게 그려보자. 그러면은 위로 볼록이 0,1이니까 이렇게 생겼을 거고요. 0보다 작다 범위니까는 해가 지금 여기가 나올 거예요. 아, 여기를 구체적으로 좀 구해야 되겠다. 여기 x축과 교점 여기 구해야 되겠다. 어떻게? ax 제곱 플러스 1이 0이다. 그럼 이거 잘해야 돼. ax 제곱 마이너스 1이고 그 x 제곱은 마이너스 a분의 1이거든. 이거 낯설겠지만 a가 음수니까 우변은 양수예요. 이거 우변 양수야 지금. 자, 그 상태에서 우리 x 제곱은 4라고 할 때 어떻게 해? x는 2 또는 마이너스 2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루트 4 5 또는 마이너스 루트 4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x 제곱은 어떤 양수란 상태니까 그럼 x는 마이너스 루 미안해요. 그럼 x는 루트 마이너스 a분의 1 또는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a분의 1 이렇게 두 개가 그치면 되겠지. 네. 그래서 이게 지금 하나가 이거고 얘가 음수, 얘는 양수. 이렇게 될 거야. 좋아. 그러면은 자, 이 연립부등식을 다시 해봅시다. 이 연립부등식을 수직선으로 해보자면 첫 번째 부등식이요. 첫 번째 부등식은 지금 해가 이렇게 생겼고, 그지? 그다음 두 번째는 이거였죠. x가 마이너스 a보다 작다. 여기 0이고. 그다음에 a가 음수라 그랬죠 지금. a가 음수면 얘 양수네. 그러면 이런 데 찍혀가지고 이렇게 생긴 거지? 그치? 그래서 얘랑 겹치는 부분이 이런 구조가 나와야 된다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다 이제 실험을 해보자. 근데 지금 뭘 얘기하고 싶냐면 이 부등식에다가 마이너스 어딘지 몰라요. 여기다 마이너스 찍을까 봐 이런 데 뭐 어디 있을지 지금 실험해 볼 건데 마이너스 a보다 작다 해가지고 겹치는 부분이 지금 겹치는 부분이 그냥 뭐보다 작다 이런 형태가 나오는 게 목표라고. 그러면 이 구멍 뚫린 마이너스 a가 예를 들어서 여기 있다고 쳐. 이렇게 한다고 쳐봐. 이렇게 해버리면은 그러면 해가 여기랑 여기가 생겨버리네. 우리가 원하는 형태가 아니야. 그지? 예. 그래서 마이너스 a는 근데 또 이런 데 있을 수가 없어요. 마이너스 a 양수였으니까, 그치? 그러면은 마이너스 a가 있을 수 있는 곳은 정해져 있겠네. 어디? 이런 데 있으면 되지 않아? 이렇게 해서 왼쪽으로 가면은 겹치는 부분이 여기니까는 주어진 조건을 만족한다는 거지. 그래서 마이너스 a는 어디 위치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요. 여기. 즉, 마이너스 a가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왼쪽으로 가줘야 즉 그러려면은 이 마이너스 a가
루트 마이너스 a분의 1보다는 더 왼쪽에 있어줘야겠네요. 그치? 그러니까 뭐라고? 마이너스 a가 루트 마이너스 a분의 1보다 작아야 돼요. 0보다도 커야 되긴 한데 양수니까는 뭐 클 수밖에 없겠지. 얘는 할 필요가 없고. 그래 같아도 되겠네. 저 둘 다 구멍 뚫렸으니까 위에 이렇게 있어도 겹치는 거 오른쪽에서 추가 해가 발생하진 않을 거예요. 그치? 그러면은 이거 조심해야 돼. 이거 생기기 마이너스가 좀 점철돼 있는데 얘 양수야. 얘도 양수야. 우리 2가 3보다 작으면 양변을 제곱해서 4도 9보다 작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보다 작다 해서 양변을 제곱해도 전혀 문제가 안 돼요. 해서 양변을 제곱해 주시면 좌변은 마이너스 a를 제곱해서 a 제곱이고 우변은 조심하셔야 돼요. 지금 이거 자체가 양수기 때문에 이 루트 그러니까 이거를 제곱하게 되면은 루트 안에는 마이너스가 안 사라져요. 이렇게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양변에 곱하기 a를 하고 싶지? 그러면 좌변은 a 세제곱이고 우변은 마이너스 1 되지? 근데 a는 음수야 현재. a가 아까 0보다 작을 수밖에 없다고 했으니 그래서 분호 방향은 바뀌어서 이렇게. 그래서 a 세제곱이 마이너스 1보다 커 나간다. 그래서 d것이 틀려요. 그리고 b가 이제 맞겠지. 기억은 직접 넣어보시면 되고. 응. 그리고 답이 기억니은이야. 이거 풀이 외워봤자 소용없어요. 문제가 시험 문제 나온다면 기억니은 디귿으로 안 나올 것 같거든. 예.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이 했던 이 논리 흐름대로 그대로 연습해 보시면 되겠어요. 풀이가 되게 길었지. 자, 21번 봅시다. 21번 같은 경우에 보시면 실수 k와 최고차 한계수가 2분의 1인 이차함수 fx에 대해서 최고차 한계수 알려줬어요. 그리고 이렇게 생긴 방정식이 알파랑 베타를 근으로 가진대. 그러면 일단은 말 그대로 알파를 근으로 가지니까 이게 k일 것이고 베타도 근으로 가지니까 이게 k일 것이다를 쓰고 시작할 수 있을 거야. k가 몇인지 모르겠고, 그치? 그리고 가족건 f 베타가 베타래요. 그러면은 그냥 투박하게 해볼까? F 베타가 베타래, 얘가 베타래. 그러면은 그 뭐야? 베타 더하기 베타니까 2 베타는 K 이렇게 나오겠네. 앞으로 K 대신에 2 베타로 쓰자. 나쁘지 않죠? 자, 어, 이 문제의 키포인트는 뭐였냐면 나조건이었어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렇대. 자, 잘 봐봐. 지금 F 베타가 베타야. 근데 fx가 하필이면 그 베타보다 항상 크거나 같대. 그럼 fx를 우리가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나 한번 그려보고 싶은데, 우리가 지금 유일하게 일단 아는 건 아래로 블록이고요. f 베타가 베타래. 그러면은 베타 콤마 베타를 지날 겁니다. 이쯤 지난다 쳐요. 자, 이 점을 지나는 그리고 아래로 볼록인 이차 함수야. 그럼 사실 너무 뭐 이렇게 생길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생길 수도 있고 엄청 많지 이렇게 생길 수도 있고 근데 어떤 x를 대입해도 항상 베타 이상이래. 그 말은 그 말은 fx 그래프를 우리가 그릴 건데 그게 여기가 지금 y는 베타잖아요. 여기 위에만 그래프가 지금 그려야 된다는 거야. 2차 함수인데 여기 베타 코마 베타를 지나면서 여기 영역에만 그래프가 지금 전개되는 형태가 돼야 돼요. 그러려면은 fx는 어떻게 해? 유일하게 이거밖에 없어. 이 점을 꼭지점으로 가져야 돼. 이거밖에 방법이 없어. 그래야 나조건을 만족할 수 있거든. 이걸 해야 이제 그 다음 단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fx는요 최고차계수 2분의 1이고 베타 콤마 베타가 꼭지점이어서 fx는 2분의 1 괄호 x 마이너스 베타 제곱 더하기 베타가 돼요. 이렇게. 그러면은 보자. 이거 있지? f 알파 더하기 알파 k라며 근데 우리 k 안 쓰기로 했지? k 대신에 2베타 쓰기로 했죠? 그러면은 얘가 2베타야. 그 여기다가 대입해보자. 그러면은 어떻게 되니? f 알파는 이제 2분의 1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 더하기 베타에다가 알파를 더한 게 2베타 이렇게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럼 이거 이렇게 할까? 이거 넘기면 2분의 1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 더하기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0이네요. 이거 좀 센스긴 한데 알파 마이너스 베타 반복이라서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이렇게 묶어줘. 그러면은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0이거나 얘가 0이라면은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마이너스 2분의 1이겠네. 아 마이너스 2구나. 그렇구나.
마이너스 둘 중 하나겠네. 근데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0이라면 알파랑 베타랑 같은 거거든. 근데 문제에서 알파 베타는 서로 다른 두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그래서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마이너스 2예요. 정리하면은 알파는 베타 마이너스 2야. 이런 관계. 이렇게. 그럼 이제 K나 알파를 다 베타로 표현이 가능한 거야. 와, 근데 이제 마지막 조건. 이거. F0이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F 알파보다 작거나 같대요. 자, 그대로 해보죠. F0이면 여기다 0 대입해. 그럼 2분의 1 베타 제곱 플러스 베타겠네. 이게 F0이지. 작거나 같다. 그리고 알파가 베타 마이너스 2라 그랬어요. 거기 더하기 베타. 그리고 F 알파 여기다 알파 넣으면 되죠. 그럼 더하기 2분의 1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 더하기 베타. 이렇게 된다는 거. 이거 할만하거든? 일단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마이너스 2라서 얘가 4야. 그리고 양변에 베타 베타 이것도 지워주고. 그럼 정리 한 번 더 해보면 2분의 1 베타 제곱이 작거나 같아. 2 베타.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더하기 2 이렇게 되나? 그쵸? 그렇게 해주시고 그러면은 이거 지워지고 넘기고 하면은 베타 제곱 마이너스 4베타가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베타가 0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아요. 근데 베타는 자연수. 그럼 후보가 지금 이렇게인데 얘 안 되네. 후보가 4개씩이나?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지금 알파가 베타 빼기 2랑 같거든? 근데 알파도 자연수야. 알파도 자연수. 그러면은 만약에 베타가 1이면 알파가 마이너스 라서 안 됩니다. 베타가 2여도 안 되고요. 그래서 가능한 베타는 3, 4. 즉, 알파랑 베타 순서쌍을 구해보면 베타가 3이면서 알파가 1인 경우랑 베타가 4이면서 알파가 2인 경우 이렇게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근데 베타는 결국 3 또는 4라는 거지. 근데 문제에서는 우리 fx가 애초에 베타를 이렇게 이용해서 식을 표현했으니까 그러니까 베타가 여기다 3을 넣을 수도 있고 4를 넣을 수도 있다라는 결론이 나오죠. 그래서 모든 F6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뭐 베타가 3일 때, 4일 때 각각 F6 구해서 뭐 곱하시면 답 나올 겁니다. 그다음에 26번. 이거 수업 시간에 얘기했던 것 같은데 자, 부등식인데 우리 세 개 부등식이 연달아 있어요. 뭐 이런 형태로 주어져 있는 부등식인데 그게 모든 실수가 돼야 돼. 모든 실수. 이러려면은 그러면 어떻게 해? 얘도 항상 성립해야 되면서 얘도 항상 성립해야 된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치? 그러면 첫 번째 거 먼저 보자. 얘가 항상 성립해야 되거든? 이거 그래프로 푸는 게 좋다고 얘기했어. y는 2x 플러스를 대충 이렇게 생겼죠? 그치? 근데 y는 2x 플러스 a가 얘보다 항상 크거나 같아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위에 깔려야 돼, 이런 식으로. 그러려면은 이 y는 2x 플러스 a가 더 높으려면 y절편 비교해 봤을 때 a가 1보다 크거나 같아야겠지. 그치? 그리고 이게 항상 성립해야 돼. 그러면은 검은색으로 할까요? 그러면 이항하면은 그러니까 뭐 이거 하나 더 쓸까? 이게 항상 성립해야 돼. 그리고 이항해서 이게 항상 성립해야 되지? 그러면은 이거 이참수 했을 때 그러면은 뭐 이렇게 생기거나 이렇게 생기면 되죠? 그래서 이거의 판별식 4 마이너스 24 플러스 2 0보다 작거나 같아야지. 그래서 a가 20보다 작거나 같으면 돼요. 그래서 a는 1보다 크거나 같고 20보다 작거나 같다. 최소값은 1, 최대값은 20. 29번은 꽤 괜찮은 문제예요. 되게 괜찮은 문제고 뭐 마플 시너지나 자이스토리 쓰는 학생도 있을 텐데 거기에 내가 중요하다고 했던 유사문항이 굉장히 많아서 학교 부교재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 뭐 보자. x에 대한 3차 방정식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네. 그러면은 그거의 색은 알파 베타만 하자. 자, 그럼 눈에 띄는 게 뭐냐면 1이 보인단 말이야. 1이 분명 근으로 가질 텐데 얘는 뭐야? 이거 셋 중에 누가 1일까를 너네가 지금 정해야 된다는 거야.
알려주지 않아서 우리가 구해봐야 된다는 거야. 셋 중에 하나가 1일 거야. 그래서 셋 중에 하나가 1이라고 쳤을 때, 그러니까 얘가 1일 수도, 얘가 1일 수도, 얘가 1일 수도 있어. 그건 몰라. 자, 그랬을 때, 지금 이러이러한 거를 제곱해서 마이너스 80을 나와야 된대. 이게 참 센스이기도 한데, 물론 이제 케이스 나눠서 풀면 돼요. 뭐 예를 들어 얘가 1이다. 얘가 1이다. 얘가 1이다로 나누어서, 그럼 이거 전개해서 제곱해서 마이너스 80이고 같다라고 해도 되는데 있잖아. 그래, 케이스 나누긴 할 거야. 근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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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생긴 숫자를 제곱해서 마이너스 80이 나와야 되지? 우리 어떤 수 제곱해서 81이려면 그 네모는 9 또는 마이너스 9잖아요. 그지? 근데 마이너스 80이 되려면은 그럼 뭐야 허수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야 9i거나 마이너스 9 이렇게 하잖아. 그치? 그니까 지금 이 제곱 안에 있는 2 알파 플러스 2 베타 마이너스 감마는 9i이거나 마이너스 9i이거나 둘 중 하나다 이렇게 접근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오케이. 자, 근데 그 와중에 이제 이 셋 중에 누가 1일까를 케이스 나눠서 해보자는 거지. 근데 자, 지금 얘랑 계속 같은 얘만 다르네. 한번 감마가 1이라고 쳐볼까요? 첫 번째, 감마가 1이야. 그러면 지금 2 알파 플러스 2 베타 빼기 1이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 근데 참고로 감마가 1이면 그럼 이 둘이 켤레야. 그치? 그건 다 아시겠지만 이 둘이 켤레라면 이렇게 더해서 실수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그치? 2로 묶은 거니까. 그럼 뭐야? 실수해서 1 뺀 건데 허수가 나온다 불가능이지. 그래서 얘가 안 되는 거예요. 감마가 1일 순 없어요. 감마가 1일 순 없어. 즉 알파 또는 베타 둘 중에 하나가 1인 거야. 자, 그러면은 두 번째 알파가 1을 낮추자. 얘가 1을 낮춰. 이 둘이 켤레라고 쳐보자. 자, 그러면은 알파가 1이면 그러면은 여기다 대입했을 때 2 플러스 2 베타 마이너스 감마가 9i 또는 마이너스 9i가 된 거죠. 그치? 자, 근데 봐봐. 베타랑 감마가 지금 켤레라는 설정이잖아. 켤레. 그러면 이렇게 하자. 그러니까 지금 베타랑 감마가 복소수야. 그럼 이렇게 풀 게 아니고, 세팅을 잠깐 이렇게 해봐야겠다. 베타가 뭐 예를 들어서, P 플러스 QI. 그다음에 감마는 켤레니까 뭐 P 마이너스 QI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러면은 봐봐. 지금 좌변은 그러면 이렇게 더했을 때 어찌됐든 이것 또는 이거라는 건데 결국 순허수가 나와야 되니까 그러면 이거 계산했을 때 이 좌변을 계산했을 때 실수 부분이 0이 나와야 된다는 거야. 그치? 그러면은 실수 부분만 건져서 계산해 보자. 2 있고 그다음에 여기다가 2로 곱한 거지 2베타니까. 그러면은 2p 거기다가 빼기 감마면 실수 부분만이야. 그 빼기 p지? 그치? 그게 지금 p 플러스 2인데 실수 부분이 죽어야 돼. 그러니까 0이거든. 그래서 p는 마이너스, p는 마이너스. 자, 그래서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그러면은 이제 허수 부분 비교해보자. 허수 부분. 좌변의 허수 부분. 그러면은 이거 허수 부분 하게 되면은 2 곱해서 2qi. 거기다가 빼기 감마면은 여기 플러스 qi 되겠다. 해서 3qi지? 얘가 지금 9i거나 마이너스 9i거나 아하 수가 지금 3 또는 마이너스 3이야. 그게 무슨 뜻이야? 3 또는 마이너스 3이라면은 그러면은 지금 좀 켤레근이라며. 그러면은 하나가 이렇게 생겼고 하나는 이렇게 생긴 거지. 이름 딱 들어맞네요. 그치?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알파가 1이면서 그 얘가 1이면서 그 다음에 나머지 둘이 켤레근 관계인데 그게 각각 하나는 그러니까 마이너스 2 플러스 3i랑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i를 이제 켤레근으로 가진다가 결론이 되겠죠. 혹시 이런 생각 들어요? 선생님 이거 혹시 아까 실험을 이거 감마가 1일 때 알파가 1일 때 했는데 베타가 1일 때도 해야 되지 않나요? 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어차피 그렇게 해도 이게 알파 베타가 지금 똑같이 이게 이런 상황이니까는 문자만 다르지 똑같은 상황이 나와. 즉 결론은 바뀌지 않아요. 뭐가? 아,
이 지금 여기서 1이라는 근이 나오고 이 2차 방정식에서 얘랑 얘를 근으로 가지는구나라는 결론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2차 방정식은 어떻게 생겼겠어? 두 근의 합이 마이너스 4인가요? 그럼 x제곱 더하기 4x. 두 근의 곱이 4 마이너스 9i 제곱. 그럼 13인가? 더하기 13. 해서 a랑 b가 각각 4랑 13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근각에서 관계 이용해서 마무리하면 되는 거니까 이건 알아서 해주시고. 음. 그냥 마지막 문제는 사실 시험 문제 내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딴 거는 다 이차함수 내용이 그 이건 이차함수가 한 95%고 5%가 이제 부등식 때문이어서 이 문제가 있는 건데 그래 해봅시다. 자 일단 시작이 은근히 할 만해요. 뭐냐면은 자 F란 G는 이차함수래. 그리고 X에 대한 방정식 X에 대한 방정식 블라블라블라 나와 있는데 는 0 했을 때 실근의 개수가 1개래요. 근데 이게 인수분해 돼요. 인수분해 돼. 그래서 어떻게 인수분해 되냐면 X자 인수분해는 하시면 돼요. 2x 빼기 fx, 2x 빼기 3x는 0이 되기 때문에 그럼 보자. 이 방정식의 실근이라는 건 2x는 fx랑 같거나 또는 2x는 gx랑 같다. 이거 만족하는 x가 실근이겠지. 근데 그게 지금 1개래. x가 1개. 근데 이거는 이차함수에서 딱 얘기했던 건데 우리 방정식의 실근은 이게 지금 방정식의 실근 입장에서 본 거고 우리 그거를 그래프를 입장에서 교점을 해석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 말은 y는 fx와 y는 2k를 ex죠? 큰일 뻔했네. 얘랑 y는 ex를 그려서 교점을 구해. 그리고 그 와중에 y는 gx도 그리면서 y는 ex도 그려. 그렇게 해서 8. 그러니까 여기 교점의 개수. 그러니까 지금 이거랑 이거 버렸다고 쳐. 해서 교점에게서 나왔겠지. 여기는 여기 했다고 쳐. 그 교점, 정확히 얘기할까요? 교점의 x좌표. 를 각각 뭐 나왔다고 쳐요. 그걸 다 더했는데 꼴랑 1개 나온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이게 세 가지 정도 케이스 나눌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y는 EX라고 쳐요. 그래 fx가 만약에 딱 얘랑 교점이 하나야. 그래서 막 이렇게 생겼어. 이게 fx야. 그리고 gx가 그냥 막 이렇게 생긴 거지. 막 여기 있어. 그럼 어쨌든 이 문제 조건처럼 y는 fx랑 y는 ex의 교점이 이제 1개. 그 다음에 얘랑 얘는 1개 해서 총 1개입니다. 이런 식일 수도 있다는 거지. 그치? 아니면 이제 교점이 1개다는 좀 위험해. 교점의 x좌표가 1개라고 내가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참 이게 답인데 gx가요. gx가 이 접점을 같이 공유한 이런 형태로 돼 있을 수 있어. 그럼 어쨌든 이 x좌표 뭐 하나 있었겠지. 그치? 그래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뭐 2야. 2가 나왔어. 그러면 이거랑 이거의 교점도 2, x는 2, 그다음에 얘도 x는 2니까 토탈 합쳐서 1개인 거 맞으니까 이런 것도 가능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나 조건을 보자. 나 조건. 그러니까 나 조건이 웃긴 게 이거 문제가 되게 재치 있는 게 얘랑 얘랑 거의 비슷하게 생기고 차이가 있다면 x 대신에 k를 넣은 거잖아. 그러면은 자 x에 대한 방정식인데요. 이번엔 이렇게 생긴 방정식이고 자, 그랬을 때 먼저 읽을게. 이 방정식에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3이 되게 하는 k가 총 이렇게 3개래. 이번에도 아마 교점 얘기를 하겠지. 아까 이거 한 것처럼. 근데 그 교점이 총 3개가 되게 하는 k가 총 이렇게 3개다. 일단 정리 문제 해보자. 그건 가조건이고. 나조건 인수분해 똑같이 될 겁니다. x가 k로 바뀌어서. 그래서 이거랑 이거랑 자, 여긴 좀 달라요. 느낌이 비슷한데 달라요. 당연히 아까랑 똑같이 해석하자면은 fx는 2k 또는 gx는 2k. 그치? 자, 이게 실근 입장인 거고. 근데 그래프 입장으로 보면 어때요?
y는 fx와 y는 ek라는 상수함수. 그리고 y는 gx라는 그래프와 y는 ek라는 상수함수를 그려서 자 조건을 다시 보자. 그렇게 해서 토탈 실근의 개수가 3개. 그니까 이거 교점의 개수, 교점의 개수, 교점 x 좌표를 다 셌더니 3개가 나온다가 조건인 거죠. 아 조건이 아니라 그 3개가 되게 하는 k들이 있나 봐요. 지금 k는 상수잖아요. 이 k는 상수란 말이야. 이 k에다가 숫자를 막 이것저것 넣어 보는데 예를 들어서 k에다 0을 뭐 0을 넣어봐라. 그럼 이게 0이지. 0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게 0 되는 거지. 그럼 어떤 뜻으로 해석돼? y는 fx랑 y는 0, y는 gx랑 y는 0을 그러니까 3개를 그린 거지. fx랑 gx랑 y는 0을 총 3개를 그렸을 때 교점의 x좌표가 총 3개가 되더라. 이런 느낌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결국에 이런 조건을 다 동시에 만족하는 fx랑 gx는 어떻게 생겨야 되니? 라는 추론 문제기는 해. 그래서 진짜 막 이것저것 미친 짓을 다 해볼 수 있기는 해요. 아까 여기에서 아까 대충 나왔던 게 막 이런 거였지? y는 ex 이렇게 그려지고, 뭐 f는 이렇게 접하는데, 뭐 g가 뭐 이렇게 생길 수 있다라든가, 아니면은, 이거 한번 해볼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실험을 그러니까 완전 초정석은 이거야. 자, y는 ex가 이렇게 생길 겁니다. 여기다가 F랑 G를 막 그려서 막 F랑 G 그려서 막 이거랑 이거를 만족하는 걸 다 추론해 볼 거예요. 유출해 볼 거예요. 자, 근데 봐봐. 그냥 막 해보자. F가 만약에 F가 만약에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어. 잠깐만 이거 복사를 좀 해놔야겠다. 복사 어떻게 하지? 이거 이렇게 하면 되나? 그러면은 오씨 뭐야? 오씨 이거 이거를 복사 됨. 어. 좋아. 자, 실험해보자. 자, 그래서 만약에 fx가 이렇게 접해. 그리고 gx가 뭐냐 이렇게 생겼어. 어. 자, 그랬을 때 이렇게 하면은 가조건은 만족합니다. 가는 만족을 해요. 나조건은 만족할 수 있을까? 나조건이 뭔데? 지금 k가 마이너스 2분의 0, 1이라면 그러니까 y는 마이너스 1, y는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y는 0, 그 다음에 y는 1인가? 이렇게 세 개를 그었을 때, 교점의 개수가, 하나씩 해볼까요? 그러니까 y는 마이너스 1을 그어보고, 그랬을 때 이거랑 이거와의 교점이 총 3개가 나오면서, 이거를 그려도 교점이 총 3개가 나오면서, 이렇게도 그었을 때, y는 1을 그었을 때도 교점이 총 3개가 된다를 만족하면 되는데, 지금 어림도 없죠? 어림도 없죠? 그니까, 이거 미리 그어놔야겠다. k가 지금 마이너스 2분의 1부터 넣으면은, 그러면은 y는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0이랑 1이구나. 그러면은 y는 0, y는 1. 이렇게 해서 지금 f랑 g를 동시에 대조를 해봤을 때, 그러니까 f랑 g를 얘와의 교점이 총 3개, 얘와의 교점이 총 3개, 얘와의 교점이 총 3개가 되는 기가 막힌 상황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내가 막 그렸지? 얘는 그냥 택도 없죠? 이건 교점 2개 벌써 끝났네. 뭐 이렇게 하면 교점 2개, 얘도 교점 2개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모든 상황을 만족하는 그 특별한 한 가지 상황을 찾아라. F랑 G를 유추해 봐라. 라는 게 질문이긴 해요. 사실 이 문제 지금 내가 그러니까 이미 뭐 대충 감이 온 친구도 있겠지만은 지금 이 문제 뜻 자체를 이해를 못해서 접근도 못한 친구들이 많을 것 같아서 좀 길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이걸 다 만족하는 상황이 있는가? 유일하게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이렇게 되나? 붙여넣기. 어. 유일하게 한 가지 경우 해주실게. 유일하게 한 가지가 뭐가 있느냐? F랑 F가 이제 이렇게 생기고 여기서 접한 거예요. 그리고 G가 이렇게
이렇게 접하면 다 됩니다. 이 상태에서 y는 마이너스 1이 좀 더 이쁘게 그려야겠어. 됐어. 자, f가요. 여기서 접하는데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게 F고 G는 마찬가지 여기서 접하는데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 상태에서 Y는 마이너스 1. 그다음 Y는 0은 이거고 그다음 Y는 2였나요? 이렇게 했을 때 이게 유일하게 어떻게 얘랑도 교점이 하나 둘 셋. 얘랑도 교점이 하나 둘 셋. 그리고 얘랑도 교점이 하나 둘 셋. 이렇게 되니까 이게 유일한 상황이야. 그래서 여기 아이고 그래서 여기 꼭지점 좌표가 2고 여기 y 이고 여기 꼭지점 좌표가 마이너스 1이다. 이런 식으로 각각 f랑 g를 만들 수 있어요. 반대일 수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f가 이렇게 위로 볼록이고 그러니까 얘가 g고 얘가 f일 수 있지 않나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그럴 수가 없어요. 사실 이 문제 조건이 하나 더 있거든. 이거야. f 빼기 g가 모든 실수에 대해서 항상 0보다 커나 같아야 되거든. 근데 만약에 이게 F랑 G가 바뀌어버리면 얘가 F고 얘가 G가 돼버리면 이거 빼기 이거 하면 최고차항계수 음수라서 만족하지 않아요. 이렇게 추론할 수 있습니다. 이거 어렵다. 그래서 각각 fx, gx씩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미지수 박아 놓고 풀어보시면 될 겁니다. 해설지의 마지막 연산은 그대로 나와 있으니까 해보시면 돼요. 그니까 여기까지 얘기해 줄게. 그니까 어, fx 지금 둘 다 공통점이 fgs 둘 다 공통점이 0,0 지나잖아요. 그 x를 인수로 가지겠지. 그래서 이렇게 생겼다고 치고 qx는 이렇게 생겼다고 치고. 그래서 fx 첫 번째로 할 수 있는 게 뭐야? 꼭지점 좌표. 꼭지점 y-좌표가 마이너스 1. 꼭지점 y-좌표 마이너스 1인 거. 그다음 두 번째, y는 x랑 접한다. 연립해서 판별식은 0. 그러면 gx 똑같이 하면 되죠? 얘는 꼭지점 y좌표가 2인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로 y는 x 접하는 거. 각각 해주시면은 a, b, c, d 다 구할 수 있어요. 시험 문제 반영될 수도 있으니까 다들 열심히 연습해 봅시다.